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차고차고 차다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100% 소리 질러요. 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을 갖는 걸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져 버렸구나.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뭐 슈퍼우먼은커녕 그냥 막 울다 보니까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언니도 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잠을 24시간을 안 자도 다음날 애 밥을 주고 슈퍼우먼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채널 언니도 했다. MC 황소영입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우리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딸이었을 때, 자녀의 입장이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감동을 받기까지 하는데 막상 이 엄마가 되고 나서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부담감을 주는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듯이 모든 일을 엄마가 대신해서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뭐 슈퍼우먼은커녕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니도 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정말 슈퍼우먼이 맞나? 슈퍼우먼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네, 오늘도 언니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부모 코칭 전문기업 그로잉맘의 대표 이다랑 씨, 그리고 방송인 한지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엄마란 무엇인가, 육아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개괄적인 이야기, 포문을 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슈퍼우먼이라는 정말 우리 엄마로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슈퍼우먼,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다들 어떠세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부담스럽죠. 왜냐면 일도 잘해야 되지만 집에서 엄마 역할 하나만 하기에도 너무 잘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자꾸 묻잖아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괜찮아? 근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마한테 친정집 가면 딱 냉장고 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울 상했어 안 상했어? 고기 먹을 때 엄마 이거 다 익었어 안 익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엄마도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생각한 게 그렇구나. 엄마가 나한테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엄마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도 나한테 그렇게 묻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떠세요, 지유 씨는? 저 같은 경우는 힘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네. 슈퍼우먼이 되는 이유가요. 아이들 이제 하원하고 데리고 오면 이 가방들 최소 3개입니다. 뭐 유치원 가방, 그렇죠, 학교 가방, 맞아요. 학원 가방, 여기 한쪽 맸죠, 창 봤죠. 근데 애가 차에서 이제 오는 도중에 잠이 들죠. 네, 잠이 들어요. 안아달라고. 네, 안아달라고 아니에요. 땡깡을 부르면서 난 안 갈 테니 알아서 해라. 이럴 때 안지 뭐. 알아야죠, 앉습니다. 어떡해. 네, 그러고 올라갑니다. 진짜 팔이 떨어질 것 같지만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한 손으로 유모차 밀어보셨어요? 밀어봤죠. 그건 기본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커 갈수록 가방들 여기 양쪽에 하고 안고 손도 들고 이게 맞아요. 정말 슈퍼우먼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만삭이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큰아이가 5살 이랬는데 큰아이가 잠든 거예요. 어떡해요. 만삭인데 그 위에 이제 배에 걸치는 거지. 이제 아이 안고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일은 우리한테는 사실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일상이죠. 어쩌면 우리는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또 그렇게 딱 개념시키는 게 좀 거부감이 드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 이야기 조금 더 많이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정말 슈퍼우먼이 돼야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언제가 제일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네.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 나도. 전 옛날에 아갔을 때 되게 잘 아팠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좀만 무리하면 그렇고 잠을 일정 시간 안 자면 생활이 잘 안 되는 맞아요,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조금만 자고 버티고 난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왜 아프질 않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끼니도 못 먹는 날이 많고 집에 오면 사실 아이랑 남편 밥 우선이고 어떤 날 맡아주시면 또 시부모님 댁에 가서 노동을 좀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나는 왜 안 아플까? 내가 진짜 힘이 세졌나? 그런 순간마다 내가 슈퍼우먼인가 보다. 나 이렇게 일도 잘하고 나 왜 이렇게 육아도 잘하네? 왜 이렇게 다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 쓸어줘 주셔야.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건강한 거. 네. 지효 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케어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도 챙겨줘야 되고 목욕 시켜야 되죠. 숙제 시켜야 되죠. 좀 책 좀 읽어줘서 얘네들의 그 지식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잠까지 재워야 되죠. 그러고 나서 재웠더니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한가득 있죠. 이거 설거지 다 해야 되죠. 남편 내일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또 와이셔츠도 그런 거 잘해줘야 되죠. 네, 대단하다. 저는 일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가끔 있기 때문에 언제는 이제 워킹맘으로 살다가 전업맘으로 살 때는 왔다 갔다 공감해요. 네. 진짜 워킹맘으로 살 때는 너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하는데 진짜 딱 제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머리 하나 질끈 묶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그 위에 선크림 바르고서 애들을 픽업을 다니는 그런 게 바로 슈퍼우먼 아닐까요? 두 분은 좀 이제 아이와의 관계에서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돌이 좀 지났을 때 넘어져가지고 이를 깨진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가 엄마를 너무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10시였는데 이제 애가 피가 입에서 막 철철철철 나고 있다고 하니까 회사에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좀 다녀오겠다. 그 양해를 구하고 종합병원에 이제 애를 만나서 종합병원에 12시 안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가 요 잇몸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을 깨진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이제 좀 불안한 게 없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친정엄마, 그때는 남편이 시간이 좀 돼서 남편한테 인계를 하고 나서 다시 88도로를 120을 넘게 달려가지고 다시 이제 서초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고용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한테 찍히면 안 된다. 이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내가 정말 미쳤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다시 3시 안 돼서 오후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당시 고용주들은 그냥 황 변호사 잠깐 자리 비웠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실까봐. 근데 저는 굉장히 무리해서 그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례가 되면 우리 후배들도 야, 저 여자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때는 그 순간대로 이렇게 막 어떻게 했는데 이게 과연 잘한 건가? 내 딸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면 저는 글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가 아플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가 수족구, 입안에 못 가는 때, 전염병. 네, 이런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진짜 엄마들이 애가 하루 종일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왜냐면 먹지도 못하죠. 입은 아프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지 못하는 애를 안고 그러니까 얘도 푹 못 자니까 깼다가 울고 먹고 싶어갖고 음식 들고 다니다가 또 깼다가 또 울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일하는 엄마들은 이럴 때 정말 다음날 어떻게 회사를 가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다 하는 건데 이걸 누가 너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담감을 주면 이건 이제 정말 못하죠.
네, 근데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오는 걸까요? 잠을 24시간을 안 자도 다음날 애 밥 주고 또 병원에 들쳐업고 가요. 모성? 모성인가요, 이게? 아니, 뭐 분명 모성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성들에게 이렇게 엑스트라 파워를 좀 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강요되는 것은 맞는가? 그 강요됐을 때 우리가 정말 오히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 슈퍼우먼 강박증? 그런 거? 많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기능하고 있는 엄마들도 물론 주변에 많아요. 막 창업까지 병행하고 이런 그렇죠. 커뮤니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엄마들 중에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훅 떨어지신 분들을 정말 많이 그럴 수 만나게 있겠네요. 돼요. 네. 왜냐면 버티고 버티는 중에 내가 다 됐다라는 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다가 한 번에 그냥 훅 꺾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차다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니면 몸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를 살고 계시는 엄마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저 비행기 타시면 아시잖아요. 원래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아이가 먼저 차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차고 아이를 채우는 게 FM으로 되어 있어요. 실은 엄마가 뭔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한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원더우먼, 슈퍼우먼들은 사실 지구를 지키는 외계의 침공에 맞서서 지구를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가정과 아이를 지키는 사명이 우리한테 지어졌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먼저 살아야 아이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이게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사실 엄마로서 이 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쌓이면서 생겨나는 노하우가 될 텐데 비법이 있을까요? 혹시 비법이 있으세요? 좀 더 일반 엄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 기가 따가울 때가 있어요. 기도 따갑고 몸도 아프고 아들들이 되게 매달리지. 매달리고 치대면 이 뼈가 아파요. 이건 무슨 권투 선수입니까? 막 너무 아파요, 진짜 뼈가 아들들의 뼈가. 그리고 또 막 둘이 잘 놀다가도 막 싸우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정신이 저 하늘 안드로메다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고 차다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엄마 지금 너무 지쳐서 힘들어 있으니까 몇 분만 쉬고 나올게. 10분, 20분 뒤에 너네를 만나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래도 엄마가 좋으니까 또 엄마 옆에 막 오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엄마 지금 쉬고 있잖아. 오지 마.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있을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나가고 저 혼자 그 20분 동안 좀 이제 생각도 하고 뭐 이제 음악도 듣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 지금 힘들대. 같이 옆에 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슬프면서 막 나가는 뒷모습이 애처롭고 짠한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 그래 내 옆에 와서 놀으렴 하기에는 너무 내가 막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또 아이들한테는 어떨지 또 걱정도 되기도 하네요. 저는 지우 씨 궁금한 게 20분이면 충분해요. 20분이면 다시 너무 올라와.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솔직히 방송에서 2시간? 아유, 2시간 적정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2시간 되면 더 크게 폭발이 되거든요. 얘네들 밖에서 더 난리치니까 최대한 30분 안에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아이들 챙겨주고 일하고 막 밥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잠깐 누워갖고 이렇게 쉬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저는 안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애들이 또 막 난리가 나니까 한 3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나만의 시간을 갖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들이 슬퍼하더라. 그게 또 내 마음에 걸리더라. 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우 씨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 좀 보시지 않으세요?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례입니다. 전 되게 건강하다고 보고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마음은 너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아이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 표정이 하면서 시무룩하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좀 체력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할 때가 있어요.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요. 종이 테이프 갖고요. 인위적으로 자기 공간을 만드는 걸 나눠서 놀이집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보통의 엄마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아이들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자기 걸 탁탁 만드는데요. 엄마가 자기 거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엄마들이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을 갖는 걸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져 버렸구나. 물론 원래 이렇게 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몇 년 그렇게 사니까요. 아이가 오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야라고 말해도요. 내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없으면요.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스페어가 안 생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 엄마들이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면 죄책감을 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쉴게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체를 나로 바꿔서 엄마는 이만큼 활동하면 이만큼 쉬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줄래?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엄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타인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간다는 거죠. 연습하셔야 중고등학교 때 아이의 공간을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반대로 바꿔 생각하면 나중에 아이가 엄마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기분 나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먼저 존중받고 서로 다 이야기가 되면 나중에 아이가 엄마 나 혼자 있을래 라고 했을 때 그게 서로 무슨 일 있어? 이것보다는 그치 필요하지 나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대화법만 바꾸시면 되지 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엄마는 엄마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애가 알아듣는 것도 좀 신기하고 저는 뭐 100% 소리 질러요. 아마 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는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말할 때만 이제 방송이니까 예쁘게 말하지요. 실제로 꼭 그렇게 인위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 지금 힘드니까 좀 쉴게 하니까 아이들도 첫째가 자기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면 엄마 나 조금 가만히 놔둬줘. 그러면서 방에서 안 나와요. 가끔. 그러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 공간이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근데 되게 오랫동안 안 나와. 나는 30분이면 의무감으로 나가는데 얘는 오랫동안 안 나오는데 그래도 놔둬야 되나요? 이제 뭐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채워지는 양과 시간이 있고요. 아이들은요 그걸 빨리 채우는 방법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리 질러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 나중에 따님들도 자기 그렇죠. 공간이 필요할 때 소리 소리 엄마 나가 이러겠죠. 그래서 자기 공간을 지키는 방식을 엄마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좀 뭐 그런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엄마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아동 심리 상담 그죠. 이게 꼭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가 또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뭐 쉬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엄마, 나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서 찍어서 올리는 릴레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말로는 쉽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뭐 쉬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가능한가요? 실은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요, 내가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챙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시간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거였어요. 뭐냐면 부엌의 한켠에 내가 좋아하는 책만 꽂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이 집에 나만 쓰는 공간, 그러니까 방까지도 필요 없어요. 책상도 필요 없고 한켠에 내가 좋아하는 꽃병이라고 하나 있는다던가 내가 생활비 아껴서 여기에 꽃은 꽂겠다 이런 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엄마들이 그때부터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종류가 얼마나 좋았냐면 어떤 엄마들은 매일 영어 단어를 3개씩 외우는 걸 올리신 거예요. 내가 아가씨 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다시 해보려고요. 이거 할 때만큼은 내가 아가씨 때 한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꽃을 꼽는 엄마도 있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머그 티세트를 사는 엄마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확보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그 에너지의 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 채움이 있어야지 뭐 아이한테 내가 퍼주든 내가 슈퍼우먼을 하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되었다라는 후기들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이벤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방금 채우신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제 안에 있는 걸 한번 다 끄집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 손이 움직이는지 내가 움직이는지 머리가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막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금 나는 뭐 때문에 힘들지? 이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무슨 이제 말하자면 저 스스로 분석을 한 거죠. 사건을 분석하듯이 지금 내 생각이 뭔지를 막 분석을 하면서 막 쓰니까 나중에는 눈물이 탁 터져 나왔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거 쓰면서 기도 같은 걸 한 거구나.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내가 기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울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팍 터지고 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저는 저 스스로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저녁에. 울어. 네, 그냥 막 울다 보니까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괜찮죠?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통성기도도 아니고. 원래 그 예술적인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글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사실 그때 썼던 육아 에세이로 지금 그로잉 맘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밤에 상담하면서 느꼈던 복잡한 마음. 만나면 좀 느끼시는 감정이 다채롭잖아요. 그거랑 오늘 하루 아이한테 미안하고 너무 그랬던 것들 섞어서 이렇게 썼던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글 썼었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하루 중에 5분도 내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채우기도 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도 해야 되고 참 이런 과정을 아빠들은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 또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실은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얼마나 사실 귀해요. 너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결국은 슈퍼우먼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냥 수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오늘은 또 대표님께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슈퍼우먼으로서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싫으시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좀 잘 통제하면서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요. 우리 안에요. 이미 엄마는 어떻다라는 상이 너무 강해요. 네, 정보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하나만 놓치거나 하나만 실패를 해도요.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를테면요. 출산하는 방법부터 첫 번째, 내가 자연분만 했냐 못했냐, 뭐 내가 몰수했냐 못했냐부터 실은 엄마는 내가 이미 슈퍼우먼이기를 실패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요. 상담을 하면서 이 엄마의 무력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출발하다 보면 실은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완벽한 엄마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완벽한 슈퍼우먼이 있으면 과연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어머니? 라고 물을 때가 많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무리 완벽하게 채워준다고 해도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만날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적응을 배우고 실패를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아이는 타인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건 실은 내가 얘한테 완전히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거 없이 잘해줬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이 없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슈퍼우먼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잘하고 또 모든 곳에 다 있어야 해서 슈퍼우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도해서 슈퍼우먼이 아닌가. 사실 그런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엄마의 힘이고 뭐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마가 할 수 있는 그 지속력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엄마는 슈퍼우먼인가 좀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덕분에 좀 논의가 많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이제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슈퍼우먼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워킹맘에 관한 것입니다. 일의 종류를 변경해라 했을 때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이 누적이 돼서 아이가 지금 이러는 건가요? 한국에서 또 우리 일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경우 남편이 좀 이제 시간이 유들해졌을 때 여전히 살림이나 육아를 도와주는 구조로밖에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않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지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아이들이요 청소년기로 갈수록 엄마가 일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정 상담센터에 많이 오는 건 알고 계세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